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과 을의 전쟁. 차 나오세요. 이 정도면 업무가 안 됩니다. 나오세요. 자신의 건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황당한 상황. 차 방에도 이거 가져가죠. 가져가죠. 사장님 왜 제 보증금 안 주세요? 왜 보증금을 안 주시냐고요? 제 돈이잖아요, 제 돈. 참담하고 열받죠. 건물 하나 가지고 진짜 갑질 제대로 한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깊은 갈등. 오빠가 이거 시간이 다 들켰잖아, 이게요. 이게 갑질입니까? 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과 을의 또 다른 전쟁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의 한 건물에 세워진 공사용 가림막. 이 가림막엔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잘 망하는 건가요? 당연히 저 좁은 데서 쳐져 있으니까는 이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 들고. 16.5제곱미터. 5평도 안 되는 작은 카페 주인의 간절한 호소. 너무 갑질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피가 말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감수를 써서. 네. 저희들 안 나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숙자들 일단 두고 카페 열어놔요. 일부 건물주들의 갑질 논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너무도 당연하게 되어버린 그 씁쓸한 현실을 만나봅니다. 지방의 한 소도시. 세입자들 약간 기분 좋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 없어요. 좀 유명해요. 주위 사람들 많이 싸워요. 깐깐하고 이런 데 세도 제일 비싸고 여기 10년 넘게 하는데 한 4-5번 바뀌었을 거예요. 다 울고 나. 전 건물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강태욱 씨를 만났습니다. 간판 달았던 위치 자체가 네? 아, 어떤 분이세요? 누구신데?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찍지 말라고요. 너무 주세요. 아, 선생님 건물주세요? 아 찍지 마세요. 아, 저분이 건물주. 예, 저 사람이 건물주고. 아니 여기 하지 말아요. 건물을 안. 아니야 불러 하지 말아요. 여기 건물일까요? 네. 아, 여기서도 안. 여기. 사실 여기. 나가면 돼요. 얼마나. 이거 주차장. 아니 주차장에서 내 주차장이지. 어디 안 돼. 그리고 왜 제 보증금 안 주세요? 제 돈이잖아요. 제 돈. 누구 하지 마세요. 누구 해야 돼. 그래. 누구 하면 돼. 그동안 저희한테 갑질했던 것은 전혀 지금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저 갑질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건물주와 태욱 씨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 보이는 상황. 태욱 씨는 전 건물주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맨 처음에는 6천만 원이란 보증금을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나머지 3천만 원도 입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원상복구 다 하고 찾아가라라고 이제 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태욱 씨가 해당 건물에서 나온 이유는 임대료 인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판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엔 제한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33%를 인상을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게 법원까지 갔죠. 소송까지. 법원에서 17% 인상으로 조정을 해서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되니까 이제 또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차 나오세요. 이 정도면 업무가 안 됩니다. 나오세요. 하지만 끝이 아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후 철거 작업을 하는 태욱 씨와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동영상 속 그날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신고받을 때 철거 작업을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 신고를 받고 나갔어요. 철거하는 차량이 있었고 이제 그 앞에서 건물주분이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못하게 이제 차량으로 본인 차량으로 이제 주차하는 곳에 이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주는
대체 왜 계약서대로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태욱 씨의 철거 작업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걸까요? 천장 안 했고 바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일 안 깔아줬고 뭐 낡은 것들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았던 부분을 나가는 사람이 새 걸로 다시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태욱 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시설은 물론 세월이 지나 낡은 것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곤 원상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바닥 해라, 천장 해라, 전기 달아놔라, 소방시설 해놔라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요구하는 원상복구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기 콘센트를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거나 화장실 수건거리 교체 등이 적혀 있는데요. 원상복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 태욱 씨와 건물주가 나눈 메시지만 봐도 현재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철거를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작업 중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을 빼라. 그리고 폐기물차도 빼라. 그리고 앞쪽에서 작업하지 말아라. 그 폐기물 박스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 그 주차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 바닥에 스크래치가 난다. 바닥에 상처가 난다. 통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게 원상복구 작업을 시행했다는 관계자. 하지만 이마저도 아니라 한다면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뭐 타카로 인해서 벽에 이런 크랙 난 부분들 파손된 부분까지 저희가 다 메꿔서 작업을 도장 작업까지 싹 해드렸고 또 전기 배선이라든지 틈을 달 수 있는 그런 배선 작업까지 싹 해드렸고 저희는 이제 원상 복구하려면 5년 전 과거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게 원상 복구인 거지. 말 그대로 이 품목을 해드린다는 거는 새 건물 만들어 놓고 나가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건물주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앞으로 이어질 원상복구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분이 해놓을 공사 금액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견적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비에 2,427만 5천 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 2,400만 원이 넘는 비용. 2층과 3층 모두 포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2층엔 새로운 임차인 입주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3천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6천만 원. 네, 내줬어요. 3천만 원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왜 내주냐고요? 받았으면 내줘야죠, 당연히. 태욱 씨가 2층을 계약할 당시 보증금은 5천만 원. 현재 돌려받은 보증금은 3천만 원인데요. 무엇보다 철거 작업 방해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폐기물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서울은 더 그러잖아요. 여기 있건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건물주의 주장에 따르면 차량으로 철거 작업을 했을 때 분진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며 철거 작업 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도 지적을 합니다. 이어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쓴 게 아니고 인테리어 자기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다 갖다가 두드러 박았어요. 모두 다 합판으로 해서 바닥을. 네, 그래서 이거 다 못 써먹게 된 타일이 되어버렸다고요. 뜯었잖아요, 이게요. 이런 가운데 건물주는 욕설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친구가 아까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이걸 보세요. 본인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허전해도 잘못을 해. 아니 신고하라고 그러면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태욱 씨는 철거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와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못하게 해서 철거 사장님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철거를 하는데 왜 철거를 방해합니까? 라고 했더니 막 먼지 날리고 그러지 않냐 막 그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막 욕을 했어요. 저도 뭐 그게 달할 대로 다른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통상적인 원상복구 기준에서 상식 밖의 요구를 한다는 태욱 씨. 그리고 절대 갑질은 하지 않았다는 건물주.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력서에 등록만 그것만 2,500 정도 주니까 나 다른 거 원치 않는다.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한테 이 보증금이라는 돈은 진짜 불신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옮겨서 불을 펴야 돼요. 근데 그런 돈을 건물주 마음대로 안 주는 거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원상복구의 개념은 이제 법원에서는 최초 임차인이 자신이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건축물 구조 상태를 의미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임대인이 원하는 원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계약 기간과 만료와 동시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에 어느 날 갑자기 공사용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공사용 가림막이 가린 건 폐기물 쓰레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편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 가림막이 세워졌던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저희 KBS 제보자팀이랑 프로그램 나왔네요. 얼마 전에 설치됐던 저희 네. 네네네. 그 혹시 펜스 보신 적 있어요? 네네. 그냥 장사 안 하나 보다 그런 느낌. 네. 거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거의 이거 매장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아, 저 앞에 매장이요? 네, 지금 하면 여기 완전히 막아놓고 여기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아니 장사를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막아놓고 너무한다고 생각했죠. 가림막에 가려진 작은 카페 주인을 만난 곳은 서울의 한 경찰서였는데요. 저희 가게 앞에 펜스 같은 그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경찰서 측에 영업방해로 해서 고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펜스를 쳐서 업무를 방해했던 분이 누구신가요? 임대인 측인 거죠. 임대인 측이죠. 네. 공사용 가림막이 세워진 건 건물주 측과 갈등이 불거지던 시점. 공교롭게도 딱 그때 공사 알림과 함께 가림막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카페가 문을 열고 장사가 꽤 잘 됐다는 혜수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주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계약 진행을 2018년도 1월 25일부터 사실상 업무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진행하고 한 여름쯤 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리인인 신랑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쪽으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신랑 쪽으로 연락이 와서 계약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최초에 계약한 건 5년인데. 네. 개업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년. 갑작스런 계약 변경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최종 보스한테 계약한 거를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보스라는 분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그 가게를 주기로 했는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 1월 때까지만 영업을 해라.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하자. 난 솔직히 말해서 셀렉트면 팬이지. 나도 좀 살살 얘기하. 내가 물론 이거를 계약을 잘못된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애인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양심이 좀 있어요. 2년간 그때도 돈 벌게 하고 난 그들에서 하니까 저희가 재건축하거나 명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양산 깨자. 나하고 대기업하고 삼성하고 싸운다. 내가 한 입 맞더라고. 누가 이길까? 상당히 그만둬도 이겨. 돈 많은 자들이 이기는 세상. 을은 항상 피해자라는 말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 2020년 1월 26일까지 영업을 한다는데 사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이 말한
그 영업 마지막 기간이랑 그 기간이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명절이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해도 사실 제대로 손에 잘 잡히질 않아요.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가 다가올수록 건물주 측의 압박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카페 앞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카페 간판보다 높은 공사용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당시 문제는 없었던 걸까? 계약서를 확인해봤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정에서 임대차 계약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6개월 경과가 되면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없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이 18조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그 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 계약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혹시 들으신 말이라든가 그런 것 있나요? 별도로 그런 건 없었어요? 된 거 없었고요. 이런 계약 문구는 그 핵심이 임대차 계약이 법에서 보장한 5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통상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주 측은 합의서 이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원계약으로 5년 간다는 그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소리나요? 아니 비밀은 왜 이래? 아니 그렇게까지 뭐 감정적으로 얘기 아니 비밀이니까요. 하고 웃었잖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못 드릴 말씀 없어요. 아니 왜 웃어버리냐고.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 계약대로 운리를 하겠다. 그 일을 하고 괜찮아요. 좀 물적으로 좀 계약적인 상황 스토리 가지고 진행을 해요. 주로 업무를 해야 되잖아. 네. 그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끝났다고 말해야 되면서 한 집은 안에 있으면서 접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건강 피해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공사용 가림막이 치워진 건 설치된 날짜로 3주 후. 영업 방해로 고소를 한 뒤입니다. 언제 치워졌어요? 안 하는 줄 알고 지금 저쪽에 따뜻해. 근데 왜 생긴 거야? 건물 자체에서요? 본인 건물이라고 저렇게 만약에 펜스 치면은 그게 갑질을 맞는 거죠. 간물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갑질이 아닌가. 되게 황당했고 되게 뭐지?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여기에 설치를 했지? 이건 진짜 갑질이 아닌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되게.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던 촬영 당일. 그날이 다가올수록 희수 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카페 운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아, 매니저님이세요? 오늘 별일 없었죠. 아,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누가 왔다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냥 네네. 아침에 눈 뜨면은 또 담당자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출근을 하고 나면은 가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올까 봐 가슴이 그때부터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1월 25일. 계약 만료일 하루 전입니다. 카페 일상은 변함없지만 희수 씨도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버려주시는데요. 지금 영업할 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건 뭐 있으셨어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열쇠 받으러 가거나 열쇠를 조금만 늦게 반납하게 되면 경비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뭐 귀찮게 하냐, 뭐 빨리 쫓아내버려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가는 느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손님들도 여기 장사해 엄청 막 물어보시고 이거 손님들 줄 셀 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행하는 게 되게 불편했더라고요. 건물주 측의 압박이 이른바 갑질처럼 느껴졌을 때 그마저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 그들의 말대로 세상 사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루 전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사실 아직까지 실감 잘 안 가고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내일에 정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약속받고자 하는 날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걱정도 되고요. 과연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1월 26일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 당일입니다. 다행히 밤새 카페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카페의 하루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갑니다. 대체 왜 건물주 측은 원 계약서상에 명시된 5년이 아닌 2년을 요구하는 걸까요? 건물주 측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KBS 제보자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그 저희 1층 임대차 관계 분쟁이 있다고 해서. 뭐 TV에서 왔어요? 네? 합의서에 표기된 변경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한 불안과 압박감을 느꼈던 희수 씨. 건물주 측의 입장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정식 인터뷰 당일 가장 먼저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1월 25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제 12월경에 그 앞에 가게 앞에 공터에 간판을 가릴 정도의 높이로 펜스가 쳐져 있게 되었거든요. 그 설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2기가 있는데 그냥 폐기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부에 이제 방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그 화단 밖에서 그 자리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거기에다 이제 야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펜스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공사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요. 대신에 통로만 내어주세요. 정확하게 이 문구로 답변을 하셨고요. 구두상으로 서류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한스러운 게 모든 임차인들 상대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녹취를 해야 되지 않나. 세입자분이 뭐 공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셔야죠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현실이 그 간판을 가릴 정도의 높은 펜스. 표준 높이입니다. 저희가 뭐 가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표준 가지고 있는 자세. 건물주 측은 승강기 공사를 하며 나온 폐기물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그곳을 선택했던 것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통로만 확보해달라는 카페 측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변경 계약 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저희 세입자분 말씀으로는 여기 회사 대표하시는 분이 지금 당장 나갈 것이냐, 1년만 더 할 것이냐, 2년만 더 할 것이냐, 그걸 세 개의 선택지를 두고 이 세입자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내가 이 정확히 얘기해보면 제 18조에 보면 우리 및 임차인의 계약기간 내겠지. 2단에 보면 계약기간 종료일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겠다. 그 해보려 했지만 서로 감정난이 안 하려고 최소한 2년을 앞으로 해보려고 2년 했다 하더라도 돈은 보호돼 있다. 소송해도 앞으로 이겨. 그렇다면 계약 만료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회사 내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이제 뭐 기본적인 방침, 예를 들어서 보상 금액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꼭 임대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딱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달하지 않으면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제보자들 제작진의 제안으로 건물주 측과 희수 씨의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침묵으로 대신 전해지는데요.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희수 씨.
갑질은 아니었다는 건물주 측.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입자 측의 입장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처음에 체결을 할 때 2018년도 1월부터 60개월로 해서 2023년도 1월까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변함없이 2023년도 1월 25일까지 영업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저희 입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간에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더 고심을 해서 정말 좀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사실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정말 그냥 관둬야 되나 말하는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10개월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갭 차이가, 그 기간에 대한 갭 차이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크게 나요. 막 하자마자 한번 물이 한번 내려가서 제가 이거 1년 차 때요. 그게 1년 차 때 저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올라가서 물이 어디로 왔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제 입장에서는 공사를 한번 하고 전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선발을 한 것 가까운 이야기도 합니다. 명도한다고 해서 나중에도 확인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다음에 뭔가 하진 않을 거예요. 예정이요? 네. 비슷한 유의. 네, 예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어쨌건 이야기는 계속. 합의가 언젠가는 끝나요. 제가 그런 장난 할 수 없어요. 네. 하다못해 60개월 되면 끝나요. 그렇죠. 60개월 되면 끝나겠죠. 60개월 해주시면 결국은 합의가 될 거예요. 원 계약대로 장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 희수 씨. 과연 이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임차인, 계약서상에 표기된 갑과 을의 관계가 결코 권력의 위치가 아닌 상생을 위한 차례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